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킬스위치 필요하다.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최상단에 있는 동력을 끊는 장치, 이게 강력하게 필요하다. 물리장치로 해야 된다. 전자장치는 기존에 시동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꺼지도록 전자적인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센서 이상, 제어 이상으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물리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레버를 당기거나 아니면 성인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아이들이나 오작동이 쉽게 되지 않는 이런 물리 스위치로 동력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제조사가 급발진이나 기계적인 오작동을 인정하는 꼴이니 제조사가 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도 좀 달아주셨고요.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주행 보조, 오토메이티드를 기반으로 된 강력한 주행 보조 성능이 계속 자동차에 추가되고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이긴 하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에 대한 특성이 내연차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전기 모터의 최대 힘이 출발하면서부터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 선형적인 특징의 그런 성능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 기반의 전기차가 만약에 급발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엄청난 그런 전력을 담아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제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모터가 최대 속도로 만약에 가능성이 낮은 오작동이 오비이락처럼 딱 마주쳐가지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장비,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바이패스를 이용해서 2중, 3중 자동차는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일반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몇 배나 더 강화시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성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오류 가능성이 낮아질 뿐이지 완벽하게 작동하는 전자 소프트웨어 제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엄청난 비용, 수조 원이 투입된 우주 왕복선도 원인 불명의 이유로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지니어들이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전자제어를 해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설계하고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그리고 또 스마트폰, PC, 시시때때로 소프트웨어 이상에서 오는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서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OS를 다시 설치를 하거나 이런 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재부팅, 전원을 껐다 켜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소프트웨어나 전자제어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내연차든 전기차든 이제 고도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비중을 높여갈 거고요. 더군다나 통합 OS가 적용이 되게 되면 통합 OS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에서 통신 노이즈에 따른 제어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차 전체의 거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자동차 설명할 때 소비자분들이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습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매번 강조를 하는데, 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큰 힘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운전자가 적정 수준으로 잘 제어를 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제어를 상실할 경우 본인을 비롯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와 달라요. 소비자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간단한 휴대용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때 몰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를 해치거나 뭐 자신을 공격에 처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량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 총기 규제를 하나요? 왜 도검류 같은 그런 위험한 살상 무기들은 신고를 하거나 책임감 있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까요? 잘못 사용했을 때, 오용됐을 때의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동차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몰라도 된다.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자동차를 잘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제조사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킬스위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최후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당황하면 작동을 제대로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이제 전기차 시대에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1차 사고의 충격이 감지가 되면 자동차의 물리적인 동력을 완전히 셧다운 시켜서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파워트레인의 모든 동력을 자동으로 끊어서 2차 사고라든지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설계를 적용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구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는요,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여기에 AHRS, 센서 융합비가 복합돼서 롤, 피칭, 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을 해서 자동차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하중이동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런 관성 측정 장치로 그 센서로 값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트랙션 컨트롤이든 스테빌리티 컨트롤, 안정적인 비클 다이나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고 또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를 보정하는 지자기 센서가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자동차의 급작스러운 거동 변화를 측정합니다. 좌우로 발생하는 롤, 앞뒤로 발생하는 피칭, 그리고 회전할 때 발생하는 돌고자 하는 특징인 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자동차가 어떻게 안정적인 주행과 거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조종해주는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하면서 자동차의 급격한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그에 따른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적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가 급격한 거동에 따른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 보통 양상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그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냐면 평균적으로 1G를 넘어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운행 환경에서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회피 거동을 했을 때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가 한 1.2G, 1.3G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그 충격량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는 환경이라면 평균 1.5G 이상을 상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1.5G라는 수치가 만약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한 2G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중력 가속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부딪혔거나 추돌을 당했거나 아니면 차가 급하게 스핀을 해서 뭐 전복이 됐거나 전도가 됐거나 이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가 이런 충격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차를 아예 흔히 말하는 벽돌 정상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전원이 완전히 오프되는 상태로 안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에서 운전자가 차에 주도권을 주고
움직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제어를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차가 진행하면서 2차, 3차 사고를 내는 이런 환경을 방지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는요, 잘 사용하면 문명의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이 자동차를 가지고 광란에 질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면서 1차, 2차, 3차 사고를 막 일으키면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피해를 주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못된 용도로, 범죄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시도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정 수준의 충격이 감지가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해지는 중력가속도가 아니고 사고에 의한 갑작스러운 이벤트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동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차를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계속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차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 노력 자체를 차단해버릴 수 있는 범죄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까지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그 힘을 왜 제조사가 제한을 하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끝까지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되지, 이걸 왜 제조사가 알아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걸 동력을 끊어서 더 이상 차가 움직이지 못하라고 왜 제한을 하는, 그런 차를 내가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그런 기술은 없고 전자 제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려고 한다면 전자 제어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오류의 순간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렇게 사고에 노출됐거나 위급한 상황에 더 이상 그 차에 탑재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엄청난 힘을 제한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좀 바뀌셔야 돼요. 왜 자동차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자동차를 내가 잘 다뤄야 되는, 왜 내가 자동차의 운전을 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지,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조사가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 하는 그런 막무가내식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짐을 실으면서 나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대단한 문명의 이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소비자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건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는 거고요. 자동차를 설계하는 제조사와 엔지니어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큰 힘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려면 그 누군가의 자격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격이 선별되지 않는다면, 그게 검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그 힘을 오용할 수 없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힘을 넘겨주는 건 매우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가 큰 돈을 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유산 상속을 미리 해줘서 재산을 탕진하게 하게 되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와 제조사가 이 책임을 공동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되고 이제 내연차마저도 전기차화 돼서 통합 OS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반도체로 차가 움직입니다. 더 이상 기계의 맞물림에 의존해서 자동차가 그걸 통해서 이동수단으로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이제 개인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차가 정지해 있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거주시켜서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복합적인 그런 생활 도구로 탈바꿈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몇 년 안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점차 늘어나서 점점점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일으키는 오류, 전자제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기능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설계가 지금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제조사가 주저주저 한다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제 일정 출력을 갖추고 있고 몇 년도부터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거나 과징금을 내거나 이런 제재를 가해야 제조사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예, 이게 뭐 자동차에 대해서 워낙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 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좀 이렇게 웃으면서 나간다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 네,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드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그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차후에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과 또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